안녕하십니까. 2024년 5월 24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라고도 하고 정확한 의미로 따지면 외교 관련 대담록이죠. 이게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제목인데 지금 출간되니까 이제 교보문고 등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. 친문 팬덤 아직도 일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. 그러나 이건 이제 팬덤의 문제고, 자, 이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각종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. 잘못됐다, 거짓말이다, 이런 정치적인 주장을 빼고서라도 팩트도 잘못됐고, 그 다음에 그 중에 시각은 더욱더 문제점이 있고,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해서 지금까지도 굴러가고 있는 것도 있고, 여러 가지 문제점.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국무장관을 하던 폼페이오로부터도 반박이 있었습니다. 자, 우선 이 회고록의 가장 큰 문제, 그래서 제가 동네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김정숙 여사의 영부인 단독 외교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표현, 이게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죠. 이거 이미 사실은 국회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, 이게 이제 타지마할 관광 아니겠습니까? 2018년에 있었다는. 근데 잠잠했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회고에서 이 문제를 영부인 첫 단독 외교라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재점화가 됐습니다. 이거는 2018년 10월에 이제 당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제 인도 방문을 할 때 방문 단장 역할을 했었는데, 10월에 중순에 갑자기 우리 측이 김정숙 여사를 방문 단장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하고, 이때 이제 인도에다가 김정숙 여사가 간다,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격에 안 맞는다 해서 인도의 모디 총리가 초청장을 보낸 걸로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김정숙 여사를 검토하게 된 게 인도가 아니고 우리 정부였다.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정부는 왜 갑자기 김정숙 여사를 검토했을까? 김정숙 여사가 나 타지마을 못 갔어, 거기 한번 가봐야 돼, 이래서 검토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. 지금 이 부분에 이제 진실 여부가 곧 드러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. 이걸 가지고 특검을 하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데, 저는 특검까지 갈 이유도 없고요. 그냥 외교부에 있는 기초적인 자료와 당시 관여했던 외교관 몇 명만 취재를 하면 취재로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다. 특검론까지 갈 것도 없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게 외교 문서로 대부분 다 남아있기 때문이고요. 그게 굉장히 오래전 얘기도 아닙니다. 2018년이면 6년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신봉길 주 인도대사 이런 사람도 지금 다 살아있고요. 당시에 청와대 안보실 이런 데 다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, 공식적인 외교부의 문서, 그리고 당시에 청와대에서 어떤 주문을 받아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검토했는가 하는 거 특검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.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본인 부인과 관련한 기억은 팩트에 어긋난다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. 왜냐하면 김정숙 여사가 처음부터 검토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막판에 검토가 됐고, 그래서 서둘러서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갔던 거거든요. 거기 김정숙 여사 안 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인도에서 오히려 우리가 원한 거는 문체부 장관 정도였는데 대통령의 부인이 온다고 하니까 인도에서야 당연히 환영했겠죠. 아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간다고 했으면 인도는 더 환영했을 겁니다. 안 그렇겠습니까? 그 받아들이는 손님을 받는 입장에서 손님의 격이 높아지면 좋은 거죠.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과 인도 간에 무슨 김정숙 여사의 방문에 관해서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그거 아니다. 그건 외교 문서가 다 입증을 하고 있다. 근데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회고라는 데에서 잘못 팩트를 주장하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여당으로부터 특검 얘기까지 이렇게 계속 공세를 받는 상황이 됐다. 이게 이 회고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,
영부인 단독 외교? 아, 이거 김정숙 여사가 처음이 아닙니다. 김대중 정부 때 이희호 여사가 2002년 유엔 총회에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. 이거는 팩트입니다. 명확한 팩트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김정숙 여사의 영부인 첫 단독 외교 질문을 한 게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이거든. 이 사람도 망신을 당한 셈이 됐고 자기도 그걸 잘 모르고 얘기한 셈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 다음에 거기에 그렇죠, 영부인 첫 단독 얘기라고 맞장구를 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망신을 당한 꼴이 됐다. 이건 뭐 팩트니까 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새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,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간의 그 하노이 노딜 이 상황이 있던 데에 미국 국무장관이 폼페이오입니다. TV조선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한 몇 가지의 팩트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이 무산되는 과정에 폼페이오나 볼턴, 그 다음에 펜스 부통령까지 발목을 잡는 역할을 했다.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. 그랬더니 폼페이오 전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. 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는 그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러면 볼턴이나 펜스 부통령은 모르겠지만 그거야 뭐 폼페이오가 얘기할 부분 아니죠. 적어도 폼페이오와 트럼프 사이에 하노이 노딜에 관한 이견이 없었다.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잘못 얘기한 게 되는 거죠.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? 그 다음에 폼페이오 전 장관은 우리가 협정을 체결할지 말지는 그의 선택이었다. 이거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었다는 거죠. 참모들한테 휘둘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이거는 팩트로 보입니다.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심이었다고 한 부분,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폼페이오가 바로잡았습니다. 저는 그걸 조금도 믿지 않습니다. 현재로서는 김정은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모든 WMD,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협상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것도 팩트에 가깝죠. 왜? 그 후 김정은의 행동이나 북한의 행동을 유추해 보건대 김정은이 과연 비핵화의 진심이었느냐?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하는 건 뭐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. 이것뿐만 아니고 종전선언 등과 관련해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점이 잘못됐다. 뭐 이거야 뭐 그 여기서 새삼 얘기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고요. 자, 그렇다 보면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라는 부분에 관해서 오히려 그동안에 잠잠해 있던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팩트도 잘못돼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미국과 북한 간의 여러 가지 팩트에 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? 일방적인 주장이죠.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의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동네북이 된 상황이다. 그 다음에 특히 트럼프 참모들의 반대가 있었다 어쩌고 하는 거는 아마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핑계를 댔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. 자기가 하노이 노딜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북한에 대거 양보를 했으면 하는 희망을 계속 나타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그건 내가 반대했어 라고 안 하고 그 참모들이 반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. 아마 이렇게 그냥 변명 비슷하게 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. 물론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지만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언제부터 그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잘 믿었습니까? 그거는 트럼프가 이 상황을 자기 책임이 없는 듯이 꾸며낸 것일 수도 있다. 그 생각은 못 하나요? 이런 점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뭐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했다고 쳐도 트럼프 대통령의 변명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대담록이라는 데에 씀으로써 폼페이오 전 장관으로부터 반격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. 또 하나 이곳에서 문제점. 이렇게
하노이 노딜과 같은 굉장히 민감한 비핵화 협상, 미국과 북한 간에 이런 부분은요, 전직 대통령이 이 회고록 같은 데에서 그것도 뭐 시간도 많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.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이거는 그 상식이 아니죠. 상식 밖의 일이다.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 얘기들을 보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회고 자체도 얼마나 편향돼 있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이 책에서 회고록이라는 데에서 충분히 그 파악을 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는 또 그 여러 가지의 본인이 보고 듣고 했던 여러 가지가 그 편향성과 함께, 그 다음에 너무 신중치 못했다. 저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왜 그런 얘기를 할 것인가를 다 한 것인가를 다 분석한 뒤에 본인이 아마도 이게 사실일 것이다 라고 해서 얘기를 그 정제된 표현으로 하는 건 모르겠는데, 그냥 김정은이 나 비핵화 할래 그랬더니 비핵화 의지가 진심이더라. 이거는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의 그 인지 수준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겁니다. 누구든지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죠.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른 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인 것 같고,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인 것 같다. 그거를 이 대담록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사람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, 그래서 서로 맞장구 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많은 내용, 이런 것들이 거의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팩트가 틀렸다는 지적 뿐만 아니고 시각이 틀렸다는 지적 뿐만 아니고 내용이 틀렸다는 지적까지 받게 되는 동래북 상황이 됐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얼마나 재임 중에도 그랬지만 재임 후에도 신중하지 못한 언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책에서도 우리가 여실하게 파악할 수 있겠다.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